그래서 저희가 지금 연습할 게 직접 배부법하고 단계 배부법 관련돼서 간단하게 한 번씩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나눠드린 거 있죠. 거기 제조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직접. 그 다음에 보조에다가는 간접이라고 적어주세요. 제조에다가는 직접, 보조에다가는 뭐요? 간접. 그래서 제일 먼저 보실 게 직접 배부법인데 어떻게 할 거냐면은요. 거기 보시면 지금 두 개가 있죠, 표가. 위에 있는 표는 저하고 같이 볼 거고요. 아래에 있는 표는 풀 시간을 조금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직접 배부법의 뜻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가 중요하지 않을 때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일단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 S1이라고 있죠. 뭐라고 있어요? S1. S1이 보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P1에 가서 몇 프로 일했다? 20%. P2에 가서 몇 프로 일했다? 50%. S2 가서 몇 프로 일했다? 30%.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직접 배부법이라고 시험 문제가 나오면 요 S2에서 일해 준 거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안 중요하면은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보조는 안 나눠주고 어디만 나눠줄 거다? 직접만 나눠줄 거다. 그래서 무슨 배부법이라고 해요? 직접 배부법.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S1이 얼마 있죠? 2만 1,000원 있죠. 여기 밑에 보면 S1 밑에 얼마 있어요? 2만 1,000원. 여기 S1이 현재 2만 1,000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2만 1,000원어치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20%, 그 다음에 몇 프로요? 50%, 그 다음에 몇 프로요? 30%. 근데 30%는 간접이니까 안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20하고 몇만 있는 거죠? 50. 더하면 몇 대요? 70대요. 앞으로 제가 분수 많이 쓰거든요. 분수 쓰면 항상 밑에는 전체예요. 그래서 전체가 몇이에요? 70. 위에는 20. 왜냐면 여기 70분의 몇이에요? 요게 20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밑에는 항상 전체, 위에는 해당되는 거. 그래서 전체는 70이고 70 중에 P1이 몇이라고요? 20. 그러면 6,000원 나와요. 요게 P1. 그 다음에 이제 P1에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어디도 나눠줘야 되죠? P2. 그래서 P2는 21,000원 곱하기 70분의 몇이요? 50. 그러면 15,000원 나와요. 얼마 나와요? 15,000원. 여기는 P2.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S1 나눴으니까 이제 누구도 나눠줘야 돼요? S2도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S2는 이렇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나눠주시냐면은 35,000원을 나눠줘야 되는데 원래는 40대 40대 20이에요. 근데 20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면 무슨 배부법이니까 직접 배부법. 그러면 40에 40이니까 80분의 몇이 되는 거예요? 40. 그러면 17,500원이 돼요. 요게 P1. 그 다음에 35,000원 곱하기 여기도 80분의 몇이요?
40. 그래서 80, 40. 그러면 17,000 얼마요? 500원. 여기는 P2. 그래서 요거 정리하시고 5분 드릴 테니까 10시 50분에 맞출 거예요. 거기 밑에 보면 A, B, C, D 있으시죠? 네, 거기에서 직접 배부법만 한번 구해 보세요. 이번엔 A, B, C, D죠. 그래서 제조가 뭐라고요? 직접. 보조는요? 간접. 그래서 직접 배부법은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가 뭐 할 때요? 중요하지 않을 때. 그래서 보시면 현재 C가 얼마 갖고 있죠? 20. 이걸 왜 나누는지를 첫 번째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C를 왜 나누냐면 직접이라고요, 간접이라고요? 간접. 그래서 간접은 혼자 썼다, 같이 썼다, 같이 썼다. 같이 썼으면 뭐 해줘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얘네가 뭐가 간접이 될 수 있냐면 저희처럼 이제 회사 들어가서 사무직 보시는 분들이 있죠. 공장에서. 그러면 사무직원들도 공장 관련해서 일을 하죠. 네. 근데 이게 물건의 원가의 배부가 되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무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하나 관련돼서 일해요?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여러 가지 일을 하죠. 이런 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간접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직접 물건을 만들진 않잖아요. 네. 그 다음에 뭐 전기요금 같은 거. 일반적으로 전기도 하나만 들어가는 건 아니죠. 여러 군데 들어가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는 거라고요? 간접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30대, 50대, 20인데 20은 뭐 하다고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80분의 몇이요? 30. 그러면 얼마 나와요? 75,000원. 요게 A. 그 다음에 20만원 곱하기 80분의 몇이요? 50. 그러면 얼마 나와요? 125,000원. 요게 B. 그 다음에 이제 D 나눠줄게요. D는 30만원이에요. 30만원 곱하기 80분의 몇이요? 50. 그러면 얼마 나오죠? 187,500원 나오나요? 요게 A. 그 다음에 30만원 곱하기 80분의 몇이요? 30. 그러면 얼마 나와요? 112,500원. 요게 어디요? B. 요렇게 구하는 게 직접 배부법이에요. 그래서 시험 보실 때 직접 배부법이라고 나오면 보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는 없다. 요게 무슨 배부법이요? 직접 배부법. 그리고 참고로 이게 나오기는 하는데 한 1, 2년에 한 번 정도 나와요. 그래서 시험 보시면 어렵습니다. 이거 진짜. 왜 어렵냐면 자주 안 나와서 어려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단계배부법 보실 거예요. 무슨 배부법이요? 단계배부법. 단계배부법의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배부 뭐를 정해라? 순서. 그 다음에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무슨 단계요? 절충 단계. 그래서 우리는 S1 먼저 배부할게요. 뭐 먼저요? S1 먼저 배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S1이 얼마 있죠? 네, 21,000원 있어요. 얼마 있어요? 21,000원.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아까 제가 다 없으면 무슨 배부라 그랬죠? 직접 배부. 일부만 있는 걸 단계 배부라 그래요. 무슨 배부요? 단계 배부. 다 있으면요? 상호 배부.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보는 게 보조 부문 배부 방법이에요. 무슨 부문이요? 보조 부문. 그래서 보조는 아예 안 나눠줄 거야. 그러면 직접 배부법. 그 다음에 일부만 나눠줄 거야. 그러면 무슨 배부법이요? 단계 배부법. 다 나눠줄 거야. 그러면 무슨 배부법이요? 상호 배부법. 이렇게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그래서 어디까지 나눠줄 거냐에 따라서 직접 배부, 단계 배부, 상호 배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거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20대 50대 몇이죠? 30이죠. 예, 다 더하면 얼마예요? 100이에요. 맞죠? 그래서 100분의 몇이요? 20.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게 단계 배분이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다 나눠줘요. 처음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 나눠줘요. 아까는 안 나눠줬죠. 보조 쪽은 아예. 예, 그래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얼마 나오냐면 4,200원 나와요. 요게 P1. 그 다음에 21,000원 곱하기 100분의 몇이요? 50. 그러면 1,500원 나와요. 요게 P2. 그 다음에 21,000원 곱하기 100분의 30. 그러면 6,300원 나와요. 요게 S2. 일단 적으세요.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그 아까 직접 배분은 여기 보조는 나눠줄 필요가 없다 그랬었죠. 예. 근데 우리가 지금 보는 건 무슨 배분이에요? 단계 배분이에요. 그래서 단계 배분은 일부는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절충이라 그랬잖아요. 절충이 뭐라고요? 중간. 그 다음에 아예 다 나눠주면 뭐라고요? 상호. 근데 저희 시험은 상호는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요게 키포인트예요. 두 번째 해주는 게 S1 나눴으니까 이제 누구 나눠야 되죠? S2를 나눠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뭐냐면 여기 보시면 S2가 현재 얼마 있죠? 35,000원 있어요. 얼마 있어요? 35,000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좀 전에 여기에서 얼마 받았어요? 6,300원 받았어요. 얼마요? 6,300원. 요것도 나눠주셔야 돼요. 왜냐면 보조는 돈을 가지면 안 돼요. 다 뭐 해줘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왜냐면 보조는 그 같이 일만 해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조와 관련돼서 다 뭐 해줘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좀 전에 받은 요 6,300원 더해서 나눠주는 거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요건 똑같아요. 나누는 방법은 원래 40%, 40%, 20%인데 20%는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요게 무슨 배분법이라고요? 단계 배분법. 요게 단계. 아까 위에는 다 나눴잖아요. 그 다음에 다음에 나눠둘 때는 예, 직접처럼 보조에다가는 안 나눠주는 거예요. 여기 무슨 배분법이라고요? 단계 배분법. 그래서 40% 40%니까 몇이에요? 80이에요. 그래서 80분의 몇이요? 40. 설명은 다시 드릴 거예요. 그래서 80분의 40이니까 그리고 뭐 갖고 다니셔야 된다고요? 계산기. 그래서 여기에서는 핸드폰 계산기로 하셔도 지장은 없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시험 보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2650원 나와요. 요게 P1. 그 다음에 P2도 똑같죠? 35,000원에다가 6,300원 더하고 80분의 몇이요? 40 하면 2650원. 요게 P2. 일단 정리 먼저 하세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다음 것도 풀 시간 드릴게요. 그래서 한 번 더 설명드리면은요, 여기 앞에 보시면 요게 키포인트예요. 보존은 안 나눠주면 요게 무슨 배분법이라고요? 직접 배분법. 그 다음에 일부만 나눠주면 요게 무슨 배분라고요? 단계. 그 다음에 다 나눠주면은 뭐요? 상호. 그래서 어디까지 나눠주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처음 나눠줄 때는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눠줄 때는 직접 배분법처럼 일부만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아까 받은 거 있죠. S2가 받은 거. 요 받은 것까지 합쳐서 뭐 해주셔야 된다고요? 나눠주셔야 돼요. 지금부터 시간 5분 드릴 테니까 밑에 있는 단계 배분법 있으시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 앞에 적은 건 제 좀 이따 프린트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이번에 무슨 배분법으로 볼 거예요? 단계 배분법. 근데 참고로 시험 문제는 이거 계산 문제보다 이게 더 잘 나와요. 요 세 줄이. 이게 훨씬 더 잘 나옵니다. 근데 이제 왜 계산 연습해 보는 거냐면 그놈의 혹시나 때문에. 단계 배분법의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분 순서를 뭐해요? 정해요. 그 다음에 직접 배분과 상호 배분의 무슨 단계요? 절충 단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일단은 C 먼저 배분할 거예요. 뭐 먼저 배분할 거예요? C가 현재 얼마 있죠? 20만원. 그러면 30대, 50대, 20이니까 다 더하면 몇이에요? 100. 그래서 100분의 몇이요? 30. 그러면 6만원. 그리고 시험 때에는 뭐 먼저 배분하시오? 이렇게 줘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요게 A. 그 다음에 20만원 곱하기 100분의 몇이요? 50. 그러면 얼마 나와요? 10만원. 요게 B. 그 다음에 20만원 곱하기 100분의 몇이요? 20. 그럼 얼마 나와요? 4만원 나와요. 요게 D. 그 다음에 이제 C 배부했으니까 뭐 배부해야 돼요? D 하셔야 돼요. D의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30만원 더하기 좀 전에 얼마 받았어요? 4만원 받았죠. 그 다음에 곱하기 원래는 50, 30, 20인데 두 번째 배부할 때 20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80분의 50. 그러면은 34만원 나누기 80 곱하기 50 하면 21만 2,500원. 요게 A. 그 다음에 30만원 더하기 4만원 곱하기 80분의 몇이요? 30. 그러면 12만 7,500원 나오나요? 여기 어디요? B. 끝.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1분 후에 다음 거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는 이제 몇 페이지 핏이냐면은요 278페이지 핏이에요. 부가가치세 조금만 보고 쉴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저희가 이제 볼 게 무슨 세예요? 부가가치세. 그래서 이론에서 전산회계 1급에서 3문제 나오고요. 전산세무 2급도 3문제 나와요. 근데 세법이 어렵습니다. 쉬운 파트는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가장 먼저 배우냐면 그나마 세법 중에선 제일 쉬워요. 부가가치세가. 그리고 우리 일반적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관련성도 어떻죠? 많죠.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사면은 거기에 대해서 세금이 붙잖아요. 예, 그게 일반적으로 무슨 세예요? 부가가치세. 그래서 앞에 보시면 만약에 이럴 수가 있어요. 공장이 있고 그 다음에 도매업자가 있고 소매업자가 있고 우리 같은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최종 소비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파는 금액을 매출액, 사는 금액을 매입액, 그 다음에 매출원가가 아니라 매출세액, 매입세액, 그 다음에 납부세액. 네. 요거는 그냥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적어 드리는 거지 이거 뭐 이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공장에서 도매업자한테 1,000원 주고 팔았다라고 볼게요. 얼마요? 1,000원. 우리 부가가치세는 몇 프로 세금 내시죠? 10% 세금 내요. 그래서 얼마요? 100원. 그 다음에 도매업자도 1,000원 주고 샀겠죠. 그 다음에 세액은 10%니까 얼마요? 100원. 그 다음에 도매업자가 소매업자한테 500원만 더 붙여서 팔게요. 1,500원. 그러면 세액은 얼마예요? 150원. 그 다음에 소매업자는 1,500원에 얼마가 되는 거예요? 150원 주고 샀겠죠. 그 다음에 소매업자가 최종 소비자한테 만약에 2,000원 주고 팔았다. 그러면 최종 소비자는 얼마에 사는 거예요? 2,200원 주고 사는 거겠죠. 만약에 이런 거래가 있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교재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78페이지 보시면 부가가치세의 정의.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Value Add Tax라 그래서 VAT라고 합니다. 뭐라 그래요? VAT. 그래서 이론상 부가가치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조세고요. 부가가치란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생산하고 유통 등의 사업 활동에서 창출한 가치를 뭐라 그래요? 부가가치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교재는 279페이지 밑에 보시면 특징 있어요. 요거 시험 문제 잘 물어봐요. 특징.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첫 번째로 무슨 세라고 쓰여 있죠? 일반 소비세.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렇게 적어 드릴 거예요. 일반 소비세 동그라미 개별 소비세 X.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면, 일반 소비세는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뭐 하면은요, 소비하면 내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 같은 거 살 때 부가가치세를 내죠. 왜냐면 무슨 소비세니까? 일반 소비세. 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라고 있어요. 요건 뭐냐면 말뜻 그대로 개별적으로
소비를 하면 내는 건데 옛날에는 특별소비세라 그랬어요. 그래도 국가에서 개별적으로 정해놨어요. 이거 사면은 세금을 더 내셔야 됩니다. 네, 이건 부가가치세는 아니에요. 대부분 이 개별소비세는 비싼 물건에 들어가요. 왜냐면 우리가 세금이라는 게 세금을 원래 만들 때부터 그렇게 만들었어요. 예전부터 어떻게 만들었냐면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어떻게 내게끔이요? 많이 내게끔. 왜냐면 적게 버는 사람이 많이 낼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많이 낼 돈이 일단 보유가 안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개별소비세는 대부분 비싼 거.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자분들 뭐 고가의 가방 같은 것들이 있죠. 거기에도 붙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에도 개별소비세가 뭐 안 붙는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 승용차엔 거의 다 붙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가격이 뭐 하니까? 비싸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TV에도 붙었었어요. TV, 냉장고 막 이런 거에도 붙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붙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동네에 TV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돈이 있어야만 살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집에 다들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요건 이제 법에 그 세월에 따라서 변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요거는 비싼 거에 붙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 소비세는 예, 비싼 거에도 붙고 싼 거에도 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를 하면 되는 거예요? 소비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간접세.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부가가치세가 간접세예요. 예. 그 다음에 직접세는 아니에요. 이 간접세의 뜻이 뭐냐면 이게 간접세예요. 세금을 국가에다가 내는 사람을 납세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납세자. 예.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우수납세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표창하잖아요. 예. 거기에 꼭 연예인 한두 명씩 꼭 불러드립니다. 국세청에서. 근데 그분들이 납세를 많이 한 것도 맞는데 연예인을 불러드리는 이유는 하나예요. 이걸 이슈화 시켜야 되니까. 예. 근데 일반인들 잔뜩 모아봤자 기사들이 써도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연예인들 꼭 한두 명씩 이렇게 예, 우수 납세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예, 나오죠. 한 번씩. 그 다음에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을 담세자라 그래요. 이게 틀린 거를 간접세라고 합니다. 근데 왜 틀리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여기 잠깐 보세요. 예. 여기 보시면 지금 공장이 매출세액이 얼마죠? 100원이죠. 예. 납부세액은 어떻게 구하냐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요. 그러면 100원에서 뺄 거 없으니까 공장은 얼마 내는 거예요? 100원. 그 다음에 도매업자는 150원에서 100원 빼서 얼마만 내면 돼요? 50원. 그 다음에 200원에서 150원 빼서 얼마요? 50원. 그래서 공장은 국가에다가 100원 내면 되고 도매업자 50원, 소매업자 얼마요? 50원. 근데 여기 보시면 이거 다 합치면 얼마죠? 200원이죠. 이거 누가 내요? 소비자가. 그래서 간접세예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사장님이 내는 세금이 아니에요. 누가 내는 세금이에요? 소비자가 내는 거예요. 가장 마지막에 사는 사람이 다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간접세예요. 그 다음에 우리 거기 뭐냐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기름 넣잖아요. 기름값에도 세금 있죠. 그것도 간접세예요. 왜냐면 마지막에 예, 사는 사람이 무조건 다 내게 되어 있어요. 간접세들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 사장님들은 자기 돈으로 낸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죠? 일단 물건 팔 때 돈 받았잖아요. 그럼 내후 주머니에 들어왔죠. 내후 주머니에 들어오면 누구 돈이에요? 내 돈이죠. 그래서 대부분 부가가치세 내시는 사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우 내 돈 뺏어 간다고. 근데 자기 돈 아니에요. 원래 부가가치세는 누구 돈이에요? 소비자 돈이에요. 그래서 소비자가 낸다. 그래서 무슨 세요? 간접세. 그 다음에 직접세는 뭐 소득세나 법인세 같은 것들이 있죠. 요거는 무슨 세가 되는 거예요? 직접세. 내가 부담하고 내가 납부하죠. 그래도 국가에서는 세금이 필요할 때 항상 여기를 건드려요. 간접세. 왜 간접세 건드리냐면 직접세는 건드리면 반응이 심하게 오거든요. 근데 간접세는 건드리면 반응이 좀 덜해요. 그래서 요 앞정부에서 올렸었던 것 중에 하나가 담배세 올렸잖아요. 맞죠? 근데 그게 왜 올리는 게 가능했었냐면은 그 당시에 반응이 좀 덜 심했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참고로 현재 부가가치세 10%잖아요. 오르긴 오를 겁니다. 요번 정권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10년 안에 오르지 않을까. 근데 올리는 이유는 하나예요. 세금이 더 필요하잖아요. 맞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세금은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근데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앞으로 이제 경제 인구가 늘어날 거예요? 줄어들 거예요? 줄어들 거잖아요. 그러면 세수가 줄어들 수도 있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늘려야죠. 세금을, 세율을. 그래서 언젠가는 오르지 않을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비형 부가가치세인데 요거는 안 외워요. 예, 그냥 소비하면 내는 세금이 뭐라고요? 부가가치세. 그리고 왜 부가가치세인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공장 앞에 아무것도 없죠? 0이 얼마 된 거예요? 1,000원 된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늘었죠? 1,000원이 늘었죠. 1,000원에 10%니까 얼마요? 100원. 그 다음에 공장하고 도매업자하고 차이가 얼마 나죠? 500원 나죠. 500원에 10%니까 얼마요? 50원. 그 다음에 1,500원하고 2,000원이죠. 둘이 얼마 차이 나요? 500원. 500원에 10%니까 얼마요? 50원. 그래서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거예요. 부가되는 금액에 대해서 뭐를 내는 거예요?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세라고요? 부가가치세. 네, 100% 이거에 맞진 않아요. 실제 계산을 해보면. 근데 일단 이론적으로는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뭐를 내라? 세금을 내라 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4번에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있어요. 요거 맞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는 종종 요렇게 나올 때 있어요. 전단계 거래공제법이라고. 얘는 틀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게 전단계 세액공제법이에요. 이게 각 단계거든요. 각 단계에서 아까 제가 매출세액에서 뭐 뺀다 그랬죠? 매입세액 뺀다 그랬죠. 그 빼는 거를 공제라 그래요. 세법에서는. 차감한다, 뭐 빼준다 이런 말 안 써요. 세법에서 뭐라 그래요? 공제. 그래서 공제라고 나오면 더한다, 뺀다? 뺀다. 네. 그래서 나중에 저기 연말정산하면 뭐 세액공제니 소득공제니 이렇게 공제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공제라고 나오면 빼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전단계 세액공제법은 각 단계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뭐 한다고요? 공제한다. 그래서 전단계 세액공제법. 거래를 공제하는 건 아니에요. 거래를 빼주는 건 아니고 뭐를 빼주는 거라고요? 세금을.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고 쉽게요. 280페이지 보시면 소비지급 과세원칙. 얘 때문에 생긴 게 영세율이에요. 얘 때문에 뭐가 생겼다고요? 영세율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지급 과세원칙은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얘기하는 거냐면 소비지국이 뭐죠? 소비지국. 예, 뭐 하는 나라요? 소비하는 나라. 예, 과세의 뜻은 뭐예요? 세금 낸다. 그래서 소비지국 과세원칙의 뜻은 뭐냐면 소비되는 나라에다가 세금을 뭐해라? 내라. 그게 소비지국 무슨 원칙이요? 과세원칙. 우리나라는 생산지국이에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이럴 수 있겠죠. 대한민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대한민국은 생산지국이 되는 거예요. 미국이 뭐가 되는 거예요? 소비지국. 그러면 한국에다가는 부가세 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수출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무슨 율을 적용을 해요? 영세율. 영세율은 세율이 몇 프로란 뜻이죠? 0%란 뜻이에요. 0%면 세금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그래서 이 영세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중과세. 이중과세의 뜻이 세금 몇 번 내는 거예요? 2번 내는 거예요. 이중과세 방지 목적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수출을 늘려주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1,000원짜리가 있고 똑같은 물건인데 1,000원짜리가 있고 1,100원짜리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얼마짜리 살 거예요?
똑같으면 당연히 1,000원짜리를 사겠죠. 왜요? 1,000원짜리가 훨씬 더 싸니까. 그래서 수출을 많이 하려면 가격이 똑같은 제품이라고 봤을 때 올라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면은 더 많이 팔 수 있는 확률이 어떻죠? 있겠죠. 그래서 국가에서 세금을 뭐 해주는 거예요? 안 걷는 거예요. 수출하는 물건에 대해서.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죠. 그리고 이제 종종 아마 발표 오늘 2시에 나면은 뭐 4단계가 될지 3단계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발표 나면은 댓글에 이 얘기 또 달릴 거예요. 셧아웃 시켜버리라고. 아예 하늘 길이든 뭐든 다 뭐 해버리라고요? 막아버리라고. 이거는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죠. 우리나라 못해요. 왜 못하냐면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하면은 경제가 쪽박나요. 대표적으로 멕시코 있어요. 멕시코가 예전에 메르스 시절에 막아버렸거든요. 요번 코로나 때는 막지를 않았어요. 왜냐면 메르스 때 맞고 나서 경제적인 타격이 어마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사람 죽는 것도 당연히 그게 더 중요하지만 일단 미래로 봤을 때는 경제가 뭐 해야 되죠? 돌아가야 되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 멕시코는 안 막아버린 걸로 알고 있어요. 요번에는. 근데 메르스 때는 막아버렸대요. 그랬더니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이 온 거죠. 왜냐면 멕시코 자체도 국내보다는 수출에 좀 의존하는 나라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예요. 하면 빨리는 해결되겠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셧아웃 하면 셧아웃 때는 괜찮은데 셧아웃 풀리고 나면 다시 원상복귀 될 거예요. 왜냐면 대한민국이라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 잘 안 믿어요. 조금만 풀어주잖아요. 그러면 바로바로 뭐 될 거예요? 상승할 거예요. 지금도 봐요. 돌아다니면 마스크 벗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하늘길 열어주잖아요. 이제 해외여행 다녀도 된다. 제 장담하는데 뉴스에 나올 거예요. 인천공항 가면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뭐 할 거라고요? 많을 거라고. 지금은 어느 정도 막아놓은 상태니까 그나마 버티는 거지. 열어주는 순간 해외여행 가려고 준비 중인 사람들 많아요, 적어요? 많잖아요. 얼마 전에 홈쇼핑이었나 인터넷 몰이었나 해외여행 가는 거 팔자마자 뭐 100억을 팔았대나? 실제? 어마무시하게 팔렸잖아요. 근데 거기에다 이제 하늘길 열어줄게 나가 그러면 볼만할 거예요. 저희 와이프도 인천공항 쪽으로 출퇴근하는데 캐리어 든 사람만 있으면 다른 칸으로 가려고 한대요. 무서워서. 왜냐면 어쨌든 우리나라가 그래도 외국에 비해서는 덜 걸리는 편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래도 잘 버티고 있기는 해요. 근데 딴 게 무서운 게 아니라 그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생산지국 과세 원칙은 생산되는 나라에다가 세금 내는 거예요. 근데 생산지국이 아니고 무슨 지국이라고요? 소비지국. 그래서 우리나라에다가는 부가세를 안 냅니다. 그래서 무슨 율이 적용돼요? 영세율.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나중에 무역회사로 취업을 하시면 영세율 공부를 조금 더 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없어요. 대부분 업체들 껴서 하기 때문에 그 회사에 건당 수수료만 주면 그 회사에서 다 해줘요. 영세율 관련된 거부터. 그럼 우리는 그거 그냥 가져와서 회계 처리만 하면 됩니다. 뭐 자체적으로 하는 회사들도 있는데 대부분 영세하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전문가들한테 뭐예요? 맡겨요. 뭐 관세사나 이런 분들한테. 그러면 그분들이 다 알아서 해주고 우리 나중에 영수증만 한 6, 7장 정도 와요. 많이 올 땐 10장 정도. 그러면 그거 맞춰서 뭐만 하면 돼요? 회계 처리만. 그래도 저도 예전에 제조회사 다닐 때 수출하거나 수입하면 관세사에서 다 해서 넘겨줘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냥 회계 처리만 하고 수수료만 주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스템 자체는. 그래서 요거 4개 외우셔야 돼요. 나중에 다음 주쯤에 외울 건데 왜 외우냐면 시험 문제가 그냥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의 특징으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아니면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서 여기에 있는 요 8개를 섞어서 줘요. 그래서 뭐 시험 문제 쉽게 나오면은 뭐 직접세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를 좀 외워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279페이지에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래서 요건 추후에 외울 거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11시 40분에 그 뒤에 거 조금 더 보고 그 다음에 분계 연습하고 마무리할 겁니다.